끝없는 빈곤과 절망의 지구촌. 인류를 구원할 식량은 없는 걸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빵에 고기 대신 식용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차세대 단백질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식용곤충.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체를 사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육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100여 개의 바퀴벌레 사육 농장이 성업 중이고요. 국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가 큰데요. 지금 50평에 그 5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연간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인류에게 가장 친근한, 그러나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식재료인 식용곤충을 이용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요리들. 분말을 시켜서 저희가 그거를 그램을 잡아서 맛의 밸런스를 맞춘 건 저희가 세계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메뉴 개발로 식탁 위에 성큼 다가온 낯설지만 새로운 음식들. 착한 슈퍼 단백질, 식용곤충의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빙하기의 지구를 달리는 설국열차. 폐쇄된 공간에서 인간의 생존을 도운 건 다름 아닌 곤충.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반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곤충은 훌륭한 식량자원이라며 적극적인 소비를 권장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식당입니다. 빵에 고기 대신 식용벌레가 들어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식당의 인기 메뉴는 빵 위에 벌레를 올린 멕시코식 타코. 맛과 영양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는 사람들까지 생길 정도라는데요. Well, we won't be seeing insects on the table of a Sunday lunch anytime within the next decade. We know that insects have a huge potential, and we hope that slowly but surely this can be realized. 인류는 그동안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대량 사육한 가축에서 얻어왔습니다. 곡식을 먹는 가축의 대량 사육은 물 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 농토의 50% 이상이 가축 사료용 곡물 재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 우리가 쉽게 먹어치우는 햄버거 패티 한 개당 열대우림 1.5평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심각하게 진행되어 버린 세계 농토의 황폐화. 그렇다면 미래 식량 자원으로 떠오른 곤충은 친환경적일까요? 곤충은 대량 사육되는 동물들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뛰어난 친환경 식재료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입맛과 식습관도 점차 육식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축산물 대량 사육 시스템이 가져온 육류 단백질 과잉 섭취 시대. 환경과 영양을 동시에 생각하는 먹거리는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곤충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50% 전후로, 전체 총중량이 50% 전후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이 한 30% 정도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한 8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육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계란하고 유사한 정도로 영양 그 성분이 분포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토종 벼메뚜기의 경우 소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무려 2배 이상 높아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난 식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사실 매일 곤충을 먹는 세계 인구는 25억 명이 이릅니다. 실의 원료가 되는 고치를 떼어낸 후 따끈하게 끓여낸 번데기 요리네요. 멋있네. 요리를 함께 만드는 이 부부. 맙소사. 그런데 이건 타란툴라 아닌가요? 우리 눈에는 징그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타란툴라는 매우 평범한 음식입니다. 곤충을 먹는 역사가 이미 100년 이상인 중국으로 가볼까요?
최근에는 바퀴벌레를 대량 사육하는 농장까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바퀴벌레가 이들에겐 부를 가져다주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이 바퀴벌레를 식재료로 사용해 요리를 해먹는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바로 중국 남동부 광둥 지방의 바퀴벌레 튀김 요리입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기름에 볶은 바퀴벌레를 올린 한 가족을 만나볼까요? 정말 바퀴벌레가 맞나 싶을 만큼 맛있게 먹는 모습이네요. 他刚开始的时候确实挺害怕的，满地都跑啊，也觉得挺脏的。但是后来就很，在我们这里弥都这里啊，家家基本大部分都还是比较喜欢吃这个东西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곤충을 먹는 풍습은 동의보감에 나올 정도로 뿌리가 깊은데요.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누에고치, 메뚜기 등 식용 가능한 곤충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식물성 약재, 동물성 약재, 광물성 약재, 또 곤충을 약으로 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95가지, 95가지 곤충에 대한 효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약재를 썼다는 얘기죠. 연지벌레, 지렁이, 땅강아지, 매미, 허물 등의 곤충도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고요. 장수풍뎅이 애벌레나 귀뚜라미도 약재로 쓰였습니다. 과거에는 곤충을 먹는 것이 흔했던 풍경. 우리는 추억의 간식거리를 찾아 청정마을 경북 상주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메뚜기 잡으신 거예요. 엄마, 깨끗하게 따듬었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한 간식거리였던 벼메뚜기. 지금 둘러가고 지금 그사람 여가요 막 뒤집어가고 맛도는 문제가 얼마나 맛있는데 텃밭 같은 거 가꾸시고 이래 하면서 예, 이렇게 메뚜기 같은 걸 이제 일하시면서 풀 뽑다가도 메뚜기를 잡으시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많으신 것 같죠? 네. 이거를 메뚜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쪄가지고 말려서 날개를 다 띄가지고 요거를 냉동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관을 해두면은 1년 동안 괜찮거든요. 이래서 먹고 싶을 때 오미자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 농약을 치는 데가 없다 보니까 환경에서 메뚜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청정 유기농 마을에서 잡은 친환경 토종 벼메뚜기. 그 맛이 궁금하시죠? 들기름에 들들 볶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걸리 한 잔에다가 오미자 딱 타서 날씨도 또 비가 오네요. 이럴 때는. 메뚜기가 볶아지는 동안 직접 농사지은 오미자를 듬뿍 넣은 막걸리도 준비하고요. 집에서 뭘 오미자를 그렇게 얘기해요. 네. 오미자 화이팅! 화이팅! 자, 이제 농한기의 진미, 메뚜기 볶음을 맛볼 차례. 바삭한 식감에 영양까지 풍부한 추억의 간식거리로 겨울이 훈훈해집니다. 메뚜기를 넣었더니 감동받아서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곤충을 주제로 한 이색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 코, 입 등 오감으로 체험하는 흥미로운 행사에 많은 아이들이 전시관을 찾았습니다. 꼬물거리는 애벌레는 기본이고요. 귀뚜라미와 흰점박이 꽃무지까지. 냉장고 속에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식재료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 이 통통하고 신기하게 생긴 곤충 쿠키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이 번데기가 바로 곤충이라는 사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부모님, 네. 우리 아이들 알레르기 없으시죠? 네. 자, 우리 좀 나오세요. 드디어 곤충 쿠키를 맛볼 시간. 자, 우리 아버님. 킁킁 냄새도 맡아보고요. 조심스럽게 맛보는가 하면 과감하게 덥석 먹는 친구도 있네요. 여자아이들에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음식일까요? 조금만 빼면 맛있어. 식용곤충의 식량화에 성공하려면 우선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가된 곤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부터 30년 이상 먹었다는 근거가 있으면은 이제 식품공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올라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식품공전에 올라 있는 게 곤충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메뚜기하고 그리고 누에 중에서는 번데기와 백강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이제 갈색 거저리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올 9월에는 흰점박이 꽃무지 우리가 흔히 군뱅이라고 말하는 그 흰점박이 꽃무지까지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어서 이 두 가지 곤충을 더 추가해서 총 5가지가 지금 새로운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양잠 산업의 부산물이었던 번데기. 추억의 간식 메뚜기와 흔히들 군뱅이라 부르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과 갈색 거저리까지. 현재 식품으로 허가된 식용곤충은 대략 이 정도인데요. 보시면 먹이는 밀기울이라고 해서 밀을 도정할 때 그 남은 부산물인 밀기울이 대부분의 이제 사료고요. 여기에 쌀겨하고 이제 비타민이나 수분으로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주고 굉장히 청결한 상태로 사육되고 있어요. 하지만 곤충의 식량화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오랜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 낯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경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정말 그 피로감 자체가 마침 곤충 사육농가분들이 오셔서 메뉴 시식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와, 달콤하게만 보이는 이 쿠키와 빵들이 정말 곤충으로 만들어진 게 맞나요? 원래 갖고 있는 메뉴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재면할 때 곤충의 맛과 향을 다 제거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이 뭐 메뚜기를 만들면, 꽃무지를 만들면, 귀뚜라미를 만들면, 미러물을 만든 면입니다. 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나 과자처럼 대중적인 음식에는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음식은 맛이 있어야지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맛이 있어야지 대중화가 가능하고요. 뭐 파우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모든 요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메뉴 종류는 뭐 지금 저희 100가지가 아니라 뭐 200가지, 300가지 이상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기야! 너무나 생소한 식자재인 식용곤충을 이용한 메뉴 개발. 다소 황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주변의 뜨거운 관심이 아닌 차가운 외면 속에서 시작했던 일. 연구원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곤충 자체를 엄청 싫어해요. 일단 살아있는 곤충이 저한테 오면 저는 일단 도망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계속 먹을 수 있게 되고. 식용곤충을 이용한 음식은 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권했을 때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식용곤충도 하나의 재료로서 완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꽃무지 유충, 우리나라 벼메뚜기, 갈색거저리, 그리고 귀뚜라미입니다. 막상 살아 움직이는 곤충을 보니 식자재라는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꿈틀거리는 꽃무지 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수분을 빼고 말린 갈색 거저리와 메뚜기 정도는 봐줄만 하네요. 물수입니다, 역시나 혐오감을 없애는 일이 우선이겠죠. 해답은 분말화에 있습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분량이 딱 이만큼이 나오는 겁니다. 75g밖에 안 나와요, 1kg? 자, 이제 본격적인 식자재로 변신을 해볼까요? 먼저 흐르는 물로 체에 받친 꽃무지 유충을 깨끗이 씻어내고요. 펄펄 끓는 물에 한번 후루룩 데쳐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끓는 물에다가 데친 후엔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좋은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장 내부에 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살들을 피해서 내장을 손으로 제거할 때는 나머지 살이 상하지 않도록 살살 다듬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사실은 수분이 닿으면 냄새가 더 확산됩니다. 더 진해지고요. 그래서 얘는 수분이 완전히 없어서 건조된 상태에서 저희가 조리를 하지 않으면 이 향이 됩니다. 꼼꼼하게 손질을 마친 후엔 곧바로 건조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열풍 건조 시 100도씨에서 10분. 가정에서도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 건조가 가능합니다. 수분이 빠진 담백한 식용곤충들. 이제 좀 식자재로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인 분말화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따로 손질을 하고 내장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껍질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손이 좀 많이 가요. 분말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계량인데요. 이게 맛 때문에 정확한 양을 이제 계량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 맛을 잡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이 먹었을 때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맛이 되게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정확한 계량을 통해서 최대한 맛이 좀 잘 나오도록 그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량으로 궁극의 맛을 잡아낸 이들의 야심작.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일반 그냥 감자 튀김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감자 튀김인데 저희 연구원하고 저희가 같이 개발한 건데 이게 시즈닝이죠. 네. 저희가 곤충을 이용해서 한번 시즈닝을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이제 그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두고 가셨을 때 우리가 흔하게 먹는 튀김 종류에도 이 곤충 시즈닝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드셔보시면 되는 거죠.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냥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패스트푸드의 경우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곤충 시즈닝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곤충 시즈닝을 뿌린 감자튀김. 곧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건조시켜서 만든 파우더, 파프리카 건조시켜서 만든 파우더가 통에 팔거든요, 그냥. 한편 면 요리 준비도 한창입니다. 메뚜기 파우더를 넣어 반죽한 면발은 고소함이 색다르겠죠?
자, 중식 짜장면 개봉 박두. 메뚜기 면에 짜장 소스를 얹어볼까요? 특유의 고소한 맛은 살리고 단백질과 비타민은 덤으로 챙긴 메뚜기 짜장면. 이번에는 서양식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 볼까요? 기존에 나왔던 그 콩고기 거기에다가 좀 더 저희가 그 미럼이라든지 저 귀뚜라미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고기의 성분이 단백질이 없는데 그게 벌레 단백질을 채워서 영양을 더 첨가할 수 있는 거죠. 엽기 요리로만 여겨졌던 식용곤충의 무한 변신. 햄버거, 개미샤벳, 파스타 요리는 물론 한국형 길거리 간식까지 영양 만점의 외식 메뉴로 손색이 없습니다. 내친 김에 곤충을 넣은 김치 맛도 한번 볼까요? 맛있어요. 우리도 아이를 바닷가에 사람들이라서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넣어 먹으니까. 그렇죠. 경상도 쪽 지역이 특히 이런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김치를 담그기 때문에 아마 별로 큰 거부감 없으실 거예요. 한 포기 기준에 했을 때 단백질이 한 16g 정도. 귀뚜라미도 유산균의 제왕 김치와 곤충 단백질의 만남. 이보다 더 환상적인 궁합이 있을까요? 얘 뿌렸어?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색 메뉴 개발이 성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먹었지? 자, 이게 저희 지금 새로 나온 메뉴거든요. 꽃무지를 넣어서 덮밥을 일본식 덮밥을 만들어 봤는데요.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첫 술을 뜨는 시간. 다행히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신메뉴 개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박수 쳤어? 우리는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를 찾아서 강원도 횡성으로 갔습니다. 곤충 사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엽토. 여기에 이제 그 먹이 참나무 톱밥이에요. 참나무 톱밥에 이제 뭐 미강이라든가 콩가루라든가 뭐 깻먹도 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사육하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들어가죠. 사실 김진석 씨는 한우에서 곤충 사육으로 갈아탄 경우인데요. 여기서는 석회하고 저기 냄새 하나도 안 나서 뭐니까 거리가. 한때 120두의 소를 사육했던 축사가 이제는 불필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기도 쉽고 한우보다 그리고 수익성도 한우보다 낮고 그러니까 한우는 일단은 자기 자본이 좀 많아야 돼요. 그 사료값 계산을 하면은 월 들어가는 액수가 1,000만 원 이상 단위가 되고 곤충은 거기에 100분의 1 정도.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곤충이 필요로 하는 사료 양은 소의 10분의 1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훨씬 경제적인 거죠. 사육실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50평 규모의 공간이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곤충 사육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런 여기 보시면은 성충인가요? 예, 얘네들이 성충이죠. 흰점박이 꽃무지. 옛부터 초가지붕에서 채집되던 흰점박이 꽃무지 성충. 국내 식용곤충 2호가 바로 이 곤충의 애벌레입니다. 이놈들이 1령짜리가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큰 거예요. 지금 50평에 그 5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제 곤충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입이면은 뭐 노후에 충분하죠. 그 정도 수입이면은. 근데 한우 같은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액수는 7, 800이 가도 거기 뭐 최고소득으로 봤을 때 월 5만에서 7만 원을 보는데 한 마리당. 그러면은 그 덩치에 비해서 비례를 하면은 작은 게 오히려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게 낫지 않을까. 곤충 사육에서 가장 큰 일거리는 다름 아닌 부엽토 관리. 제대로 발효시킨 톱밥은 초콜릿색을 띈다고 하죠. 이제 부엽토를 싣고 사육실로 향해 볼까요? 한우를 키울 때보다는 체력적으로도 일이 훨씬 수월한 편인데요. 평소에는 김진석 씨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 오늘은 아내까지 거두니 한결 더 수월해지네요. 되게 크다. 이렇게 안 되지. 한 700g 정도 돼요, 여기. 여기 가득하면 이렇게 700g 정도. 봉사도 다니고 그러는데, 다녀보면은 노인분들이 도시락만, 반찬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근력은 다 있어. 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을 이런 걸 몇 개씩 주고, 이제 그 좀 키우는 재미. 그럼 일거리가 있으니까 재미도 있을 거고, 월 수입도 조금씩 생길 거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있으면은 출하를 할 수 있죠. 이제 곤충은 우리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곤충 전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얘는 선생님이요. 요리 전문가와 아이들이 곤충을 이용한 쿠키 만들기 행사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준비된 재료는 바싹 말린 식용 곤충들. 네. 징그러워. 네. 네, 먹어보세요. 나비 날개는 양쪽으로 대칭 모양이 많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대칭을 해주고요. 꾸미는 거는 자유롭게 우리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으세요. 거예요. 조금 전 가지고 있던 거부감도 잠시. 아이들은 금세 곤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따가 멋지게 잘 만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초코칩도 나눠줄게요. 이상하고 징그럽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아이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모양의 오색 쿠키들.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그 거부감도 없애고요. 그리고 직접 먼저 먹어보면은 그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쿠키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열린 마음으로 만든 식용곤충을 이용한 쿠키. 알록달록한 모양만큼 맛도 좋을까요? 드디어 완성되었는데요. 그냥 먹기엔 좀 아까울 정도네요. 식용곤충의 가치에 대해 눈과 입을 비롯한 오감으로 체험해본 시간.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만 덜어내면 새로운 맛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육고기가 모자라서 우리가 식용곤충을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육고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다 보면 우리가 살아갈 만한 터전이 없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37%는 축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자동차보다 많이 발생시켜요. 사실은 그 시용곤충식 처음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을 때부터 염두했던 부분이 하나는 대중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기아 해결이었습니다. 그럼 피넛버터를 우리가 뭐 괜히 만들었겠습니까? 자, 피넛버터니까 스콘에다가 찍어 먹어도 맛있죠? 자, 스콘에 찍어 먹어도 됩니다. 자, 스콘을 먹어봐요, 스콘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땅콩버터의 고소함에 푹 빠져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진흙 쿠키를 떠올리며 만든 음식입니다. 가난으로 빚은 빵, IT의 진흙 쿠키.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용곤충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요 까만색에 넣은 게 미럼 분말입니다. 그래서 미럼 파우더 40g하고 파우더 지금 한 400g 정도 그냥 이렇게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가 식용곤충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희망 때문인데요. 예, 지금 만든 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망 건빵입니다. 예, 희망 건빵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보통 건빵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유량이 한 35에서 40g을 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든 이 미럼 파우더를 저희가 혼합해서 만든 희망 건빵은 단백질 함유량이 130g 이상을 함유하고 있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열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냥 뻥뻥뻥뻥 끓여주시면 되니까요. 한 180도 정도 온도는 지금 맞춰놨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게 바로 기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 건빵. 진흙 쿠키를 대신할 나눔의 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새 고른 단백질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며칠 후 한 NGO를 방문한 김용욱 교수팀. 이곳은 제3세계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식용곤충으로 개발한 다양한 구호식품을 알리기 위해 시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정이죠. 예, 강정 부분하고 저희는 전혀 섞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면 약간 딱딱하지만 대신에 씹으면 침 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맛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상태에서 이거를 분수에 가면 우리 녹차 식용곤충의 맛과 영양에 희망이라는 향기를 더한 희망 건빵. 예전에는 물자만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곤충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재배할 수 있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자립을 위해서도 가능한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기술의 발달로 인구 폭발이라는 과제 앞에 선 지구촌. 식량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로 생태계의 먹이사슬 자체를 뒤흔든 건 바로 인간의 욕심.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지구 환경과 영양을 동시에 생각하는 착한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인정하고 자연에서 얻는 먹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때 낯설지만 새로운 세상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우리 식탁 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